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13학년도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사회계열입니다, 여러분. 사회계열. 우리 앞서 이제 선생님이 그 인문계열 쪽 논술을 발표를 했죠. 뭐, 지금 이미 이제 그 인문계열 쪽을 듣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샘플 강의만이라도 이제 듣고 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공통점이 있어. 문제가 똑같다라는 것이지. 약간 계열이기 때문에 특성의 요소가 좀 녹아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이든 사회든 똑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기출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양도 많고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뭐 좀 다른 예를 들자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3시간, 그 다음에 2시간, 다시 90분으로 시간이 줄었죠. 그러니까 난이도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형도 이제 중요한 유형이 좀 빠지기도 했어요. 요약 같은 거.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재작년인가 그럴 거야. 그때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면 사고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제 시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의 논술도 발표하지 않지만 그 기출이 곧 그 다음에 기출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현상이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푼다면 뭐 충분히 연대 논술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 워낙 어려웠어요. 작년에 인문이든 사회계열이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버벅댔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문제가 다소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논제 1번을 보시면 항상 이 논제 1번과 논제 2번에 대한 분석, 이것은 2시간이라는 시간 중에서 10분 내외로 10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냥 요런 거를 써야겠구나가 아니에요. 대학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지문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첫 문장은 무엇을 쓸 것인가. 자, 대략적인 어떤 설계 도면이 10분 내로 나옵니다. 선생님, 제시문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선생님 무료 강좌 올려놨죠? 거기 들어보면 제시문을 읽지 않고도 논제만 가지고도 설계 도면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그거 2번, 3번 자꾸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논제 분석은 대학에서 나한테 듣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우리가 또 제시문 독해에 응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아마 요쯤 오면 우리 선생님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뻔히 보인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똑같이 합니다. 어떤 대학이든 똑같이 들어가니까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우린 논제를 만났어. 그럼 제일 첫 번째 뭘 찾아? 대학에서 가장 듣고 싶은 것, 즉 목적어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제시문 가다시2를 바탕으로 나왔다. 오케이. 자,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를 근거로, 또 뭐뭐의 관계하여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 이 뭐뭐를 바탕으로라고 하는 이 조건은 항상 뭡니까, 여러분? 어떤 원리나 어떤 그 개념, 또 어떤 기준, 또 어떤 정신, 또 이론, 이런 것들이죠. 즉 추상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추상적인 내용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그랬는데 이 조건은 항상 우리 글에 가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술어의 역할 또는 서술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듣고 싶은 목적어를 보니까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우리한테서 가장 듣고 싶은 건 나를 듣고 싶고 다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글 속에 핵심 대상들은 뭐가 돼야 된다? 나글이 돼야 되고 다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다시 이가 되었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알았지? 나글이 핵심 대상이고 다글이 핵심 대상인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연대 고대 논술이다 그러면 아주 핵심 사항이 뭐였어? 비교대조 논술이다. 자기견의 논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연세대학은 어김없이 이 비교대조 논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 10개에도 부족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교수님들이 우리한테서 듣고 싶은 건 뭐다? 바로 차이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공통점도 듣고 싶겠죠. 공통점은 대신 간단하게 말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주되게 듣고 싶은 건 차이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어떤 문제를 보니까 분석 비교하시오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을 보니까 비교 분석하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얘네들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무지무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분석이라는 내용은 분류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분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쪼개는 것이고요. 분석은 분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이 분석은 분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쪼갠다란 뜻이에요. 자, 뭐라고? 쪼갠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과일에는 사과, 배, 포도가 있다 이렇게 나누죠. 이 나누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분류예요. 대신 사과와 배와 포도는 모양새가 다르지 그 모양새에 따라 요렇게 나뉘어진다 할 때 그 모양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쪼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비교인 이 차이점을 쓰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준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이해되시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다. 자,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다라고 글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이 된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컷 비교해놓고 그걸 또 분석하는 애들인데 그럼 바보 된다. 분석이라는 건 글의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쪼개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 비교나 비교 분석이나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비교하라 그 얘기입니다. 차이점, 즉 공통점을 쓰고 차이점을 주되게 써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제발 부탁인데 실컷 비교해놓고 또 나중에 분석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자세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 절대 그거 아니야. 우리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요. 요런 거는 우리 국어 선생님 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듣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라고 그랬지?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같이 할게요. 자, 이 목적어가 우리 글에 가서는 뭐가 된다? 주어의 역할이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쉽게 말하자. 제시문 나와 다는, 자, 나와 다의 공통점은 하고, 뭐, A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이 A다라는 것은 제시문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점수는 거의 몇 점 안 되고, 진짜 중요한 점수는 나와 다는 이게 주어가 됐죠? 이게 바로 주어가 돼야 됩니다. 나와 다는 가라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가는 A다. 나는 B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창의성 점수를 또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학생, 나다가 어떠한 기준점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눠지는가? Why? 자, Why가 나오겠죠? 왜 그렇게 나눠지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이걸 A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면서 가다시 2의 이 기준점이 여기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응? 이해되지? 분명히 이 기준점이 이 가다시 2에 놓여지게 돼 있어요. 왜? 추상적인 진술이니까. 그럼 이 진술을 가지고 각각 해석을 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교수님. 왜냐하면요. 하고 그 Y에 해당되는 답을 주면 돼. 그게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 수가 1000글자인데 그 1000글자의 가장 중심 덩어리는 바로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300, 300, 300으로 써도 괜찮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요걸 두 개를 써도 되겠죠. 기준점 하나, 기준점 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가나의 공통점은 아주 짧게 뭐 한 1, 200자 정도로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0자를 두 덩어리, 기준점 두 개를 제시해서 비교대조 두 개를 또 한다면 아주 높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쓰나요에 가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 대학에서 가장 듣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의 차이점을 말해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거기에 조건 가다시 2의 내용이 녹아 들어가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분석은 자동적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자, 요 정도면 뭐 여러분들 논제 1번 분석 정말 자세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이 5분 이내로 판독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요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이 논제 1번 분석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